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술주정뱅이의 여식 은화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은화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빠져 노름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돈 되는 폐물이나 허다못해 부엌에 걸려있는 솥단지까지 떼어다 팔았지요. 그리고 노름방에서 모두 잃고 술만 마셔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죄 없는 부인에게 화풀이하기 일쑤였답니다. 아니 술 가져오라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술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냐? 아이고 여보, 돈이 어디 있어 술을 사온단 말이여. 아니 인연이 어따 대고 말대꾸를 하는 것이야. 어서 가서 당장 사오지 못할까? 아버지는 당장 술 사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성화에 어머니는 땡전 한 푼 없다 보니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면 은화가 어머니 곁에 다가와서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지요. 어머님, 힘내세요. 조금 있으면 아버지는 금방 주무실 거예요. 아이고 얘야, 너라도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느니라. 이 어미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단다. 어머니는 은화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멈추더니 방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것이었지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갈수록 커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악명 높은 김진사가 은화의 집을 찾아왔지요. 봉출이 안에 있는가? 아버지는 자다 말고 김진사 소리에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무슨 일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가며? 자네가 나에게 빚진 스무냥을 갚을 날이 벌써 달포가 지났네. 그러니 자네의 밭을 대신 가져가야겠네. 아이고 진사나리, 지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것을 가져가면 지는 어찌 살라 하시는가며? 자네 때문에 내가 계속 손해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지금 당장 땅 문서를 내놓으시게. 아버지는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김진사는 노비들을 시켜 아버지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땅 문서를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웬 난리랍니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이번에는 왈패들 여럿이 아침 일찍부터 은화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봉출이 당장 나와보거라. 왈패들 소리에 아버지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 후다닥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김진사가 땅을 가져갔다고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빌려간 돈을 무슨 수로 갚을 것이야? 내 어떻게든 갚을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게. 아니 이제 농사지을 땅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내 빚을 갚겠다는 것이야? 지금은 방도가 없긴 하나 그래도 무슨 수가 있지 않겠나? 아니 이자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갚겠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느냔 말이야. 오늘 당장 이 집이라도 비우게. 나는 이 집이라도 가져가야겠어. 아니 집을 가져가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러시오? 제발 말미를 좀 주시오. 아버지는 왈패 두목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왈패들은 아버지를 발로 차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버지를 두들겨 패던 왈패가 말리는 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가 된 은화는 보통 소녀들과 다르게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그런 은화를 보더니 왈패 두목의 표정이 확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미모의 계집이 다 있었다니. 흙 속의 진주가 아니더냐. 안 되겠다. 집은 필요 없고 내 놈의 여식을 대신 데려가겠다. 내 놈의 여식을 기생집에 팔면 내 놈의 빚은 갚을 수 있을 것이야. 안 돼요, 안 돼. 우리 은화만큼은 절대 내줄 수가 없소이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울면서 은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집도 안 된다. 딸내미도 안 된다. 그럼 당장 돈을 내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왈패 두목은 집은 필요 없고 은화만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봐라 전현을 잡아오거라. 왈패 두목이 말하자 왈패들 여럿이 은화를 잡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은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여 은화를 꼭 끌어안았지요. 그런데 그때 왈패가 휘두른 몽둥이에 어머니가 머리를 맞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 놈의 빚 30냥은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 왈패들은 울며불며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은화를 어깨에 들쳐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절한 채로 마당에 쓰러져 있었지요. 은화는 끌려가면서도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울고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화의 시선 속에서는 쓰러져 있는 어머님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릇된 습관 때문에 은화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은 은화를 들쳐매고 어느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전에 점주가 부탁한 수처녀를 데려왔어. 기생집 점주는 눈물로 범벅이 된 은화를 위아래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화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딱히 흠잡을 만한 곳은 없구려. 그리고 이런 미모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미모여. 어디서 내 맘에 쏙 드는 처녀를 구해온 것이요. 수고했소. 기생집 점주는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돈뭉치가 든 상자를 왈패두목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러자 돈을 받은 왈패두목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얘 은화야, 네가 머리 올리고 나면 나한테도 한번 수청을 들어보거라 하하. 네가 조금만 더 여물면 천하절색 명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하. 왈패두목은 무엇이 신났는지 기분이 좋아 껄껄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점주가 은화에게 말했지요. 너는 몸가짐 바로 하고 조신하게 교육을 잘 받거라. 네 머리 올려줄 사람은 이 고을 사또가 될 것이니라. 은화는 점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무섭고 두려울 뿐이었지요. 기생집 점주는 해마다 사또에게 수천여를 바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은화를 바치려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은화를 본 점주는 은화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기생들 중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점주는 은화에게 정성을 쏟아 최고의 기생으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은화는 기생집이 낯설기도 하였지만 쓰러져 있는 어머님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쓰러진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며칠 후 은화는 기생집에서 본격적으로 기생 수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차도와 무용, 가야금과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지요. 어머님, 보고 싶어요. 몸은 좀 어떠하신가요? 어머님만 건강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적응을 해보겠어요. 어머님 흑흑. 은화는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쓰러진 어머님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덧 3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은화의 머리를 올리는 날이 되었지요. 선배 기생 언니들이 은화에게 꽃단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사또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사또는 은화만 데리고 술을 마셨지요. 그리고 은화는 사또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네가 은화라는 계집이냐? 그렇습니다. 네가 분명 수처녀가 맞으렸다. 은화는 사또가 왜 그런 것을 묻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냐? 네가 수처녀가 아니더냐? 은화는 왜 자꾸 이상한 것만 묻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니 인연이 수처녀가 아닌 것이야. 은화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사또가 벌떡 일어나 은화를 잡아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이 수처녀가 아니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당장 내년이 수처녀가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은화는 갑작스럽게 덤벼드는 사또 때문에 무서워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척 두려웠지요.
은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잡히는 황동 촛대로 자신 위에 올라타 있는 사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또가 은화에게서 황동 촛대를 빼앗았지요. 아니, 인연이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어딜 감히 양반 사또의 머리를 내리친단 말이냐? 화가 난 사또는 벌떡 일어나 은화를 발로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또의 발길질에 고통스러운 은화는 사또의 발길을 피해 방 한쪽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은화를 잡으려고 발을 디뎠는데 이불을 밟고 미끄러져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좌탁이 있는 곳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사또의 머리가 좌탁 모서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그러자 너무 놀란 은화는 방을 뛰쳐나와 울면서 거리로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한적한 골목이 나왔지요. 아니, 그런데 저 멀리 왈패들이 은화를 쫓아오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은화는 어느 작은 초가집 부엌 안으로 얼른 숨어 들어갔지요. 그러자 밖에서는 은화를 찾는 왈패들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니 인연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야? 여봐라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보거라. 왈패들은 집집마다 모두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왈패들 소리에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 부엌에 숨어있던 은화는 더욱더 초조해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왈패들이 다른 집을 모두 찾아보고 은화가 숨어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뉘신데 어찌 남의 집에 와서 소란스럽게 구는 것이요. 밖이 소란스럽자 집주인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내 놈은 물지개꾼 장님이 아니더냐? 혹시 계집 하나 보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소. 보다시피 난 장님이요. 아니 인연이 어디로 숨었단 말이냐? 분명 이 근처에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다. 여봐라 샅샅이 뒤져보거라. 왈패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왈패들은 물지개꾼 장님의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왈패 중 한 놈이 부엌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부엌으로 향하던 왈패가 부엌 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더니 의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는 왜 또 쓰러진 것이냐? 여봐라 복구를 저리 옮기고 너희들이 부엌을 찾아보거라. 두목의 말에 나머지 왈패 2명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왈패 2명도 쓰러져 의식을 잃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두목은 얼른 장님을 돌아보았습니다. 헌데 장님은 멀찍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있었지요. 아니 왜 자꾸 다들 쓰러지는 것이야? 왈패 두목은 혹시나 싶어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왈패 두목도 순식간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왈패 두목까지 쓰러지자 물지개꾼 장님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에 누구 있소?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던 은화는 집주인 장님의 목소리에 항아리 뒤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그런데 어쩌다 쫓기게 된 것이요? 은화는 앞도 못 보는 장님한테 너무 미안하여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은화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장님이 말했지요. 참으로 안 되었구려. 심적 고통이 많았겠소. 그리고 사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소. 그러니 이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일단 나를 따라오시오. 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리리다. 물지개꾼 장님은 은화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왈패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왈패들을 쓰러뜨린 것이요? 때가 되면 말씀드리리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소. 물지개꾼 장님은 쓰러진 왈패들을 피해 은화를 데리고 조용히 초가집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속길을 한참 동안 걷고 걸어 어느 외딴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지요. 이곳은 아는 이가 많지 않으니
안전할 것이요. 그러니 잠잠해질 때까지 이곳에서 숨어 있으시오. 그리고 쌀독도 가득 채워져 있으니 우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요. 고맙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은 마시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은화는 왠지 장님이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은화에게 장님은 마치 수호신과 같았지요. 그리고 싸우는 소리도 없었는데 왈패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장님의 정체가 무척 신비롭기만 하였습니다. 그럼 내 다녀오리다. 몸 조심하셔요. 왈패들이 깨어나면 무슨 짓을 벌일지 총각이 걱정됩니다. 알겠소. 내 조심히 다녀오리다. 은화를 산속 오두막집에 남겨두고 물지개꾼 장님은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이 쓰러져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물지개꾼 장님은 왈패들의 목덜미에서 아주 작은 바늘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동이 뜨자 왈패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왈패들은 자신들이 왜 쓰러졌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봐라 그 물지개꾼 장님 좀 이리 데려와 보거라. 두목의 말에 왈패들이 방으로 들어가 장님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네가 한번 말해보거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소경인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소. 아니 이곳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가 너밖에 없지 않느냐? 혹시 내 놈이 무슨 술수를 쓴 것은 아니냐?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힘든 물지개를 왜 지겠소이까? 괜한 사람 잡지 말고 그만들 돌아가시오. 나도 이제 일하러 가야 한단 말이오. 왈패두목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지개꾼 장님이 뭔가 의심은 되었지만 심증만 있을 뿐 장님 짓이라 확신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왈패들도 물지개꾼 집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떠나가자 장님은 물지개를 챙겨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지개에 물을 가득 채워 기생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기생집에 도착한 장님은 점주와 의원이 나누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의원이 보시기에 사또는 좀 어떤 것 같소. 머리를 부딪혀 의식은 아직 없으나 시간이 좀 지나면 깨어날 것이요.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이요. 그렇소. 죽지는 않을 것이요. 의원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왈패두목이 점주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 놈들은 어젯밤에 무엇을 하고 이제야 오는 것이야. 아 말도 마소. 어젯밤 그년을 찾다가 귀신에 홀린 것 같소이다. 사또가 깨어나기 전에 그년을 당장 잡아와야 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사또가 무슨 짓을 벌일지 어찌 아느냔 말이다. 알겠소. 내 지금 당장 애들을 죄다 풀어 그년을 꼭 잡아오고야 말겠소. 왈패두목도 돌아가자 장님은 물독에 물을 모두 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물을 계속 날라다 주었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물 나르기를 마친 장님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집을 나와 산속 오두막집으로 향했지요. 나왔소. 안에 계시오? 장님 목소리를 듣고 은화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셔요.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물지개꾼 장님은 먹을 것을 이것저것 챙겨와 은화에게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테니 궁금할 때 드시구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또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으셨나요? 사또는 괜찮으니 걱정 마시오. 그나저나 사또가 찾으려 할 것이니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소이다. 사또가 무사하다는 말에 은화는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탐하려다 그렇게 되었지만 사또가 목숨까지 잃는 것은 은화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요? 제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뉘신지도 모르고 있으니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화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와주는 장님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나는 혁수라 하오. 그럼 혁수님은 시력을 언제 잃은 것이요? 그것도 때가 되면 말씀드리리다. 혁수님은 비밀이 많으시군요. 허나 저는 괜찮습니다. 제겐 좋은 분이니까요. 은화는 물지개꾼 장님 혁수가 왠지 믿음직스럽고 의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만 있어도 무척 든든하였지요. 염치불구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시오. 제 어머님이 왈패들에게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무탈하시오. 아니, 혁수님께서 그것을 어찌 아시는지요? 물어볼 것 같아 내 미리 확인해 보았소. 어머님이 무탈하다는 말에 은화의 두 눈이 글썽이더니 이내 혁수를 버락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이 무탈해서 참으로 다행이어요. 그리고 어머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쌀독을 가득 채워놨으니 밥 굽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은화는 장님 혁수를 다시 한 번 더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어머님을 보살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은화는 그런 혁수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심쿵도 하였지요. 벼랑 끝으로 떨어진 자신을 도와주고 풍비박산 난 집에 어머님까지 돌봐주고 있으니 장님 혁수가 사랑스럽기까지 하였지요. 그리하여 은화는 혁수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혁수도 은화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첫사랑,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또에게 바치기로 했던 순결을 은화는 장님 혁수에게 바친 것이었지요. 처녀의 순결을 바쳐야 해서 바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전장의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쫓기는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갔지요. 그리고 며칠 후 사또가 깨어나자 관아는 무척 시끌벅적하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사또가 은화를 잡으려 관병을 죄다 소집한 것이었지요. 사또는 관병과 왈패들 수백 명을 죄다 동원하여 은화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마을을 집집마다 모두 뒤져봐도 나오질 않자 이제는 산속까지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관병과 왈패들 무리가 은화가 숨어있는 오두막집까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헌대장님 혁수는 물지개를 나르고 있고 관병들이 찾아오는 것을 모르는 은화는 개울가에서 씻고 있었지요. 아니 전현이 그년이 아니냐? 어서 전현을 잡거라. 개울가에서 씻다 말고 왈패들이 쫓는 소리에 은화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리하여 오두막집으로 달아나보려 하였지만 이내 왈패들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사또 은화년을 드디어 잡았습니다요. 아니, 내년이 나에게 그러고도 살아날 것이라 생각했느냐? 고얀년 같으니라고. 여봐라, 이년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 곤장 20대를 치고 옥에 가두거라. 내 인연을 반드시 양반을 폭행한 죄로 교수대에 세우고 말 것이다. 관병들은 은화를 오라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곤장을 처음 맞아본 은화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곤장 20대를 맞고 초주검이 된 은화는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리고 은화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편 밤이 되어 산속 오두막집으로 찾아간 장님 혁수는 은화가 없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기생집으로 찾아가 점주가 있는 방 뒷문에 귀를 대고 엿들어 보았지요. 그러자 점주와 왈패가 나누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사또는 뭐라 하던가. 그년을 반드시 양반을 폭행한 죄로 교수대에 세우겠다고 하더이다. 저런.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아이인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아이를 구할 방도는 없겠느냐. 사또의 성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요?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 튈 수 있으니 그녀는 이만 포기하는 게 좋겠소. 자칫 잘못하면 이곳도 문 닫을 수 있는 일이니 괜히 나서지 마시오. 점주는 심혈을 기울여 키우려 했던 은화를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포악한 사또에게 잘못 걸리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보니 선뜻 나설 수도 없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은 장님 혁수는 은화가 잡혀가 관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화가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된 장님 혁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검을 꺼냈지요. 그리고 혁수는 검의 날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왈패들이 묵는 곳으로 향했지요. 왈패들 집의 담장을 가뿐히 넘은 복면에 혁수는 자고 있는 왈패들에게 바늘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두목의 목을 검으로 두동강 내고 말았지요. 그렇게 왈패 두목을 제거한 혁수는 사또가 머물고 있는 관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검은 복면을 한 혁수는 관사 대문을 지키는 관병들에게 바늘침을 날렸지요. 그러자 관병들이 힘도 못 쓰고 픽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검은 복면의 혁수는 대문을 지나 사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으로 자고 있는 사또를 푹푹 찔러 깨웠지요. 아니 내 놈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곳을 들어온 것이냐? 사또가 묻자 혁수는 복면을 벗었습니다. 내 놈은 날 알아보겠느냐? 혁수의 말에 사또가 혁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니 내 놈은 물지개꾼 장님이 아니더냐? 헌데 어찌하여 그동안 장님으로 위장을 해온 것이야? 그리고 내 놈은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온 것이야? 나는 내 놈이 10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참수형시킨 박선비님의 막내 박혁수다. 내 그동안 내 놈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10년을 갈고 닦으며 장님 행세를 해왔다. 그리고 물지개꾼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지. 헌데 이제 내 놈도 저승에 가서 내 아버지께 사죄할 때가 되었느니라. 혁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혁수의 검끝은 사또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목이 댕강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부모의 한을 푼 혁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지키는 관병들에게 바늘침을 날렸지요. 그리고 옥사를 지키는 관병들에게도 바늘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옥사 안으로 들어갔지요. 옥사로 들어간 혁수는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은화를 안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은화와 물지개꾼 장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에게서 은화와 물지개꾼 장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왈패들이 죽인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바닷가 어느 작은 마을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지요. 순이야, 이것 좀 봐. 여기 꽃게가 무척 많아. 아, 그래. 그럼 오빠 얼른 많이 잡아서 어머님께 가져다 주자. 엄마가 끓여주는 꽃게탕이 너무 맛있어. 청동이와 순이는 남매였습니다. 오라버니 청동이는 동생 순이를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청동이가 순이를 지켜주었지요. 어머니 꽃게 잡아왔어요. 아, 그래. 어디 보자꾸나. 아이고, 참 많이도 잡았네. 오늘 저녁은 꽃게탕을 해도 되겠다. 호호. 어머님, 애들이 잡아온 꽃게 좀 보셔요. 알도 꽉 찬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꽃게도 다 잡아오고 우리 손주들이 벌써 다 커버렸네. 호호. 할머니는 손주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무척 행복해 하였습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오셨다. 아빠, 오빠랑 제가 꽃게를 많이 잡았어요. 오 그래, 참 많이도 잡았구나 장하다 내 새끼들 하하. 장모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래, 표정을 보아하니 이번에도 만선을 한 모양이구나. 네 맞아요 장모님, 이것 좀 보셔요. 물고기 팔아서 받은 돈입니다. 혁수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한 움큼이나 꺼냈습니다. 와, 돈이다. 이제 우리 금세 부자 되겠다. 여보, 어서 씻고 와서 저녁 드셔요. 오늘은 청동이와 순이가 잡아온 꽃게로 꽃게탕을 끓였어요. 오 꽃게탕이라니 맛있겠다. 기대가 되는구려 여보 하하. 동해안 바닷가 작은 오두막집에서는 행복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은화와 혁수는 서로를 사랑했고
둘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착하디 착한 청동이와 순이가 태어났지요. 그리고 은화의 아버지는 술에 빠져 건강이 악화돼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은화는 사랑하는 혁수와 홀로 된 어머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야담능소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